앞선 영상은 이번 봄 여름방학 때 온라인 수업의 학생 관리 영상입니다. 겨울방학 수업이 100%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신데요. 영상처럼 메이커스학원은 철저한 학생 관리 그리고 피드백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약속드립니다. 오늘 설명에 앞서 세만 선생님 이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대에서 교육공학 석박사를 수료하시고 미스 포터스 스쿨에서 TIE 프로그램 디렉터를 역임하고 계시며 뉴욕에 있는 안 아카데미와 한국의 H프랩 대표입니다. 설명의 끝에는 캠프 등록 시 제공되는 여러 혜택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샘이라고 하고요. 현재 미국 커네리컷주에 있는 미스 포터 스쿨에서 파커티 그리고 또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엔터프레너십이라는 인스티튜트의 디렉터로서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요. 어, 직접 만나 뵙고 이런 말씀들을 전해드렸으면 좋았을 테나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겨울방학에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미국 명문 보딩스쿨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교육의 흐름 이런 거를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예를 들어 드리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연락을 또 따로 주시고요. 네,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또뭐 박사학위 받으려고 공부도 하고 있고요. 또 제 약간 전문이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이 교육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재미있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런 약간 연구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예, 미스 포르스 학교에 약간 제가 약간 기획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TIE라고 Technolog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고요. 이 교육 쪽으로는 저도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요. 아마 한국, 미국, 중국 위주로 뭐 소규모 교육 업체부터 약간 상장을 한 대규모 업체들 다 포함해서 약간 교육이란 쪽을 주제로 다양한 경험을 저는 많이 했었었고 컨설팅 같은 것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뭐 옛날에 한 글쎄 제 생각에 한 900명 정도 학생 현재 미스포르스 학생 제외하고 를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교 입학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네, 뭐 흔히 아시는 뭐 SAT 학원이라든가 그런 한국에서 이 교육 업체들하고도 많이 일을 했었었고 또 해외 업체들이랑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많이 해왔었습니다. 어, 네, 일단은 시작은 혹시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요. 하버드를 대상으로 미국의 동양인들이 소송을 걸었죠. 근데 그 소송을 건 게 왜 동양 아이들은 시험 점수라든가 뭐 학교 성적을 보면 뭐 아무래도 평균이 톱인데 왜 이런 명문 대학교에는 우리는 못 들어가냐, 우리 아이들은 이거는 차별이다, 인종차별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 한 2년 정도 전쯤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 하버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 네, 아무래도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쪽 입학 제도가 이게 차별되는 것은 아니다, 인종차별은 아니다라고 이게 그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소송 이 절차를 이게 겪다 보니까 이 하버드의 입학 그런 제도 같은 거 뭐를 중요시 보는지 그게 다 공개가 됐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 거 내용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가 퍼스널리티 테스트라고 하버드에서 이 학생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인성 뭐 이런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점수를 줬었습니다. 근데 주로 아시안 아이들이 이 점수에서 거의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과 그러니까 내신과 뭐 SAT 점수가 뭐 거의 만점이다 하더라도 어 이제 학교에서
안 받았던 이유로 적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되게 흔히 뭐 겨울방학에 뭐 해? 여름방학에 뭐 해? 이러면 이제 거의 SAT 그다음에 뭐 AP 뭐 선행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하시죠. 아무래도 한국에서 수능 그 약간 그 위주로 교육했던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근데 이제 현재 미국 추세를 보면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이게 좀 더 빨리 흐름이 바뀌고는 있었으나 뭐 칼텍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은 우리는 아예 SAT 점수를 보지도 않겠다. 제출을 해도 보지 않겠다고 했고요. 뭐 UC도 약간 그쪽으로 이번에 또 판결이 나와서 네, UC도 테스트 블라인드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이 뭐 초트나 미국에서 아무래도 최고로 잘 아시는 뭐 명문 보딩 학교 엔도버 그리고 또 그 외에 많은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AP 커리큘럼을 없애는 추세예요. 그래서 SAT를 없애고 AP를 없애고 뭐 약간 이런 추세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주로 한국 학생들은 일단 그거부터 꼭 채우려고 하는 게 그런 프로필 뭐 스펙을 채우려고 하는 거, 점수를 맞추는 거, 최대한 AP를 많이 듣는 거 약간 그게 메인 포커스다 보니까 근데 현재 미국 교육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버드에서도 이제 이런 걸 본다기보다도 이 학생, 사람을 더 보는 케이스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 학생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옛날부터 좀 팬이었어서 좀 이렇게 따랐는데요. 그게 첫 알게 된 게 이 학생이 13살, 14살 때 알게 됐습니다. 이 학생은 그 미국 커네리컷 바로 옆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에서 되게 조그만 주죠. 거기서 어, 네, 그 아마 중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차이니즈 아메리칸으로 뭐 차이니즈 아메리칸이었었고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화학에서 배운 거, 그다음에 뭐 약간 그 정치 쪽인 거, 그다음에 비영리 재단 이런 거를 이렇게 잘 엮어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비디오를 보시면 조금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비디오는 뭐 짧은 비디오인데 CNN에서 이번 연도에 약간 영웅 이런 식으로 해가 이런 주제로 해서 나미네이트 됐었었고 이 학생 이름은 카산드라 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When I was young, I heard about global warming, and I knew that there was huge consequences for this huge problem. So I got together with my friends, and we found out that you could actually turn waste cooking oil into biodiesel fuel. Because many families in my own town couldn't afford to heat their homes, I thought, what if we could recycle waste cooking oil to heat the homes of these local families? Who's gonna save the world? We made a difference. So can you. Who's gonna bring? We were just worried about keeping our kids warm and having heat and hot water. It was a major relief. I was trying to talk about biodiesel and just could not get anywhere with it. And so she came along and did it to get restaurants to recycle their grease. Our bill will also promote the use of alternative energy. The fact that it was coming from kids made it hit home a lot harder. The child shall lead them sort of thing. Gonna save? Who's gonna bring? We gonna make it. She set the example for the town, and it's great that Westerly has a person that we could be very proud of and tell the rest of the country, hey, look what we're doing in little Westerly, Rhode Island on the shore. If everyone just gave a little something back and took a little time out of their day to do something for others, the world would be a better place. 예, 대단하죠. 입학사령관이라고 잠깐 생각을 하시고 이 학생을 봤을 때, 이제 이 학생이 해왔던 걸 봤을 때, 솔직히 이 학생의 SAT 점수가 정확히 몇 점인지, AP를 몇 개 들었는지 그런 게 중요하신가요?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그런 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런 학생은 이 변하고 있는 이 세상을 뭔가 그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퀄리티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명문 대학교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에서 뭐 취직 같은 것도 좋은 학교 가는 이유가 뭐 좋은데 취직하고 좋은 커리어를 갖기 위해서인데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이 시대 때는 이러한 학생들, 졸업생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내려가서 이런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또 뽑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대학교에서도 잘 받아줬겠죠. 그래서 저도 이 학생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가게 된 대학교는 스탠포드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실리콘밸리에서 그쪽에서 이런 학생이 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 그리고 또 세계를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임팩트가 있는 그런 약간 가망성이 보이고 또 가망성이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걸 해왔었고 이런 학생들을 찾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명문 사립 학교들에서 AP 이런 거를 없애는 대신에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교육도 단순히 화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케미스트리 수업을 딱 배우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화학, 뭐 정치학 따로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이렇게 따로따로 새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이걸 약간 퓨전을 해서 이 학생처럼 이 화학을 통해서 이 음식을 하고 남은 그 쿠킹 오일을 다시 재활용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그거를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또 그걸 어떻게 보면 이런 주변의 법을 바꿀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가면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정치대도 좀 더 배우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인을 많이 받아서 페티션을 받아가지고 이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이 자그마한 타운에 법을 바꿨습니다. 그걸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돈이 많이 필요하죠. 이걸 또 어디서 모아놔야 되고 이 리사이클된 퓨를 바이오퓨를 어딘가 모아놔야 되고 또 이것도 나눠줘야 되고 그런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약간 비영리 재단 뭐 비즈니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이렇게 됐었을 때 이 학생처럼 뭔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교육 자체도 interdisciplinary, multidisciplinary studies라고 약간 흐름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뭐 science department 따로, 뭐 math department 따로, English department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하는 거는 약간 시대가 좀 바뀌면서 이게 좀 허물어지는 약간 그런 추세예요. 근데 이게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나 제 생각에 이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4차 산업을 생각했을 때는 네, 이게 지금 완전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교육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뭐 미국도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사립학교, 그다음에 뭐 종교적인 학교, 뭐 캐톨릭 학교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공립학교 이렇게 세 가지가 아무래도 메인 학교였는데 학교 타입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한 뭐 10가지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학교는 그대로 있지만 또 거기다가 뭐 차터 스쿨이라는 것도 생겼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또 홈스쿨링도 많이 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다양한 스쿨 시스템이 많이 생겼고 근데 그걸 약간 주도하는 그 같은 목적이나 이유 같은 게 이게 현재 이 교육 시스템은 굉장히 실패적이다. 이 지금 약간 이 one size fits all라는 이런 방식 같은 거는 뭐 글쎄 50년 어차피 100년 전에는 그게 뭐 가능할 수 있었으나 요즘 인공지능이라든가 이 최첨단 시대 때 굳이 이런 교육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암기 능력, 컨텐츠 이해 능력 이거는 인공지능이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시대에 약간 리더를 배출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들이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대학교에서부터 아니 뭐 기업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좋은데 들어가려면 좋은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 받아야 되고 또 그런 데 들어가려면 또 그런 스킬이 있어야 되고 해서 이게 점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변화의 큰 걸 한번 예를 들자면 피터 티오라고 페이팔 설립자인데요. 제일 유명한 거는 뭐 페이스북 첫 투자자 중에 하나였고 뭐 한 그때 50만 달러, 그러니까 한 대략 한 5억 좀 넘게 를 투자를 해서 그게 한 2조가 넘게 됐었죠. 근데 이 분이 만든 게 이제 띠어 펠로십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교 가지 말고 그냥 10만 원 불을 줄 테니까 왜 이걸 굳이 대학교 가서 그러냐, 그냥 여기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해라 라는 그런 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추세고, 근데 이 한국 아이들 학생들을 보면은 프로필이 주로 대략 이렇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보딩스쿨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봤었을 때 프로필이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AP나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하고 특히 과학이나 수학 쪽에 몰려 있겠고요. 요즘 추세는 여학생들도 AP, 캘큘러스, BC를 뭐 정말 늦어도 11학년, 아니면 주로 한 10학년 때도 많이 합니다. 포터스 학생 같은 경우는 10학년 때 한국 애들이 대부분 많이 끝내고요. 특히 스템 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본다? 그러면 거의 피직스, 케미스트리, 매스 2C가 거의 대부분 한 그 생각에는 한 80% 이상은 그 셋 중에 뭐 두세 개를 보겠고요. 그다음에 뭐 SAT 1 시험을 본다면 아무래도 수학 점수가 거의 만점, 뭐 제일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evidence based reading, writing 중에 writing이 아무래도 reading보다 조금 더 높겠죠. 그다음에 뭐 악기 하나 주로 다르고 봉사활동도 뭐 비슷비슷한 거 하고 학교에서 이제 뭐 MUN 활동이라든가 약간 이런 거 좀 하고 뭐 조금 더 능력 과학 스템 쪽에 능력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올림피아드 같은데 이제 출전을 하겠고 그렇고요. 커뮤니티 서비스는 뭐 봉사활동 뭐 그게 뭐 양로원이나 병원이나 뭐 고아원 아니면 교회 뭐 종교 쪽 이런 쪽에서 봉사활동을 좀 하고 스포츠도 좀 하고 추천서 잘 받고 근데 또 전공 관심은 거의 비즈니스나 뭐 약간 메디컬 쪽 아니면 공대 쪽 그러니까 요런 프로필로 가진 애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요 프로필을 보시고 우리 애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약간 이렇게 비슷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여기다 더 추가되는 것은 약간 뭐 그렇다고 운동으로 뽑히기는 조금 애매한 능력?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학부 출신이어서 그 미국 희망하는 대학교 학부 출신이시고 거기에 기부금을 꾸준히 내셨던 것도 거의 다 아닌 케이스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필로 이 명문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합격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붙은 애가 한 명 있으면 그 똑같은 프로필로 떨어진 애가 한 19명, 20명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5% 이하로 뽑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프로필을 가진 애들을 이런 걸 깰 수가 있을까라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쓰면서 그걸 제출한 게 이 여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인기가 많이 없는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이 안트레프너십 쪽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하나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다가 미스포르스에 제가 그걸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 학교가 약간 시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큰 변화, 트렌드 변화의 약간 시작 시점에 딱 저를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간 너무 타이밍이 맞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요. 이 학교는 뭐 유명한 게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그 동문이 되게 탄탄한데 세계적으로 그 중에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동문 중에 하나는 뭐 제클린 케네디겠죠. 그다음에 오프라도 저희 학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손녀란다 조카를 보냈었을 거예요 미스 포터스에. 그래서 졸업 연설도 하셨고 그래서 포터스 이 교육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똑같은 모델로 남아공국의 African Leadership Academy라고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희 학생들이 오프라랑 같이 옥션을 참여했어요. 그 여성 아티스트들이 그 만든 작품 가지고 저희 또 졸업 동문 중에 하나인 그 모마 네, 대표이사라고 해야 되나? 대표님이랑 같이 해서 펀드레이징을 했고 저소득 여학생들 대상으로 펀드레이징을 했고 요 아트피스 잠깐 한 걸로 그때 한 40억 넘게 펀드레이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앞서 나가는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서 되게 저도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엔터프레너십이라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4년 전에 시작을 했고 현재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서
이 학교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정보는 있으시니까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약간 간단히 뭐 이런 거를 소개해 드리자면 제일 큰 문제가 그 학교 교내 활동 약간 그런 게 저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주로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뭐 캠프를 참여하건 뭐 프로젝트를 하건 주로 뭔가는 해요. 뭐 학원도 가겠지만 그 외에도 액티비티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학기 중에는 주로 학생들이 하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클럽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걸 많이 하긴 하나, 근데 거의 다 유령 클럽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냥 뭐 대학교 가려고 뭐 이렇게 스펙 쌓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클럽 만들어 놨는데 뭐 참여율도 되게 낮고 뭐 하는 이게 이루어지는 것도 결과물도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 그런 경우가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깰 수 있을까 하는 게 저희 TI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포토스 학생 같은 경우는 첫 학기에 저희 학교가 한 330명 정도 있는데요. 첫 학기에 학교에 와서 요 사진 같이 앞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또 맨 앞줄에는 그 여성 뭐 CEO라든가 이 되게 좀 유명하신 분들을 서부에 데리고 모셔와서 저진까지 합니다. 그래서 첫 학기부터 앞에 나가서 이 발표를 해야지 되고 자기 약간 창의력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를 보이면서 팀워크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리더십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약간 꺼집어내서 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외부에 있는 그 스타트업 같은 것도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섭외해서 모시고 와서 약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약간 이 향수 같은 걸 이용해서 얼굴의 그 표정, 이 향수 냄새를 향을 맡고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약간 그 행복함의 약간 지수, 뭐 아니면 불쾌함의 지수 이런 점수를 줄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그 CEO와 직접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약간 이런 게 되고요. 많은 수업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수업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 수업 같은 경우는 실제 회사와 연결을 해서 파이널 프로젝트가 시험이 아니고 이 CEO들한테 자기 그러니까 그 학기 동안 배웠던 거를 이용을 해서 마케팅 프로포설을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고 이것도 녹음도 하고 이래서 그 CEO가 이 프로포설은 괜찮은데 우리가 이것들을 적용하겠어라고 하면은 뭐 A를 받는 거겠고 그러지 않으면 뭐 A를 못 받는 거겠죠. 하여튼 실질적으로 이 바깥에 이거 배우는 것만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뭐 수학기나 뭐 과학 같은 걸 학생들이 배우고 뭐 예를 들어서 코딩 같은 걸 배운다 하더라도 그거는 배우는 건 아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왜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스킬이 왜 필요한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는 주로 학생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거기에 그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도 좀 없어지고 이걸 솔직히 왜 해야 되는지 그냥 끌려가기만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게 직접 배우는 것을 사용을 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또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컬래버레이션 워크를 좀 할 수 있게 또 창의력도 키울 수 있게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저희 학교의 메이커 스페이스인데 뭐 학생들이 뭐 이렇게 뭐 미션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유저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약간 유저들 입장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유저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약간 연구를 하게 되고 해서 그 유저에게 맞는 아이템을 만드는 거 약간 이런 거를 저희는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의 약간 예인데 그 에바이시 중에 하나인데요. 9학년 때 이미 인벤션을 자기
인벤션을 만들어서 특허도 만들었고 지금 이 저기 학교 트러스티 대상으로 약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약간 기회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논하면서 대화하면서 약간 멘토링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상을 보시면 요즘 트렌드가 또 이런데 이 책상 자체가 그 화이트보드이고요. 또 이걸 또 세워서 이렇게 그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고, 또 보다시피 바퀴가 더 달려 있죠. 그래서 이런 플렉시블 스페이스, 뭐 다이내믹한 거, 벽도 막 바꿀 수 있고, 뭐 의자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요런 게 지금 현재 추세예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다양한 곳에서 이런 식으로 좀 셋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딩 스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생들이 또 이노베이션 데이라고 뭐 혁신 날 해가지고 학교 하루를 아예 빼서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프로젝트하고 약간 이런 것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킹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이런 걸 배워서 뭘 할 수 있는지 연결하는 거. 그래서 졸업생분 한 분, 이 나이 드신 분이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데 참여해서 보시다시피 이 사진에는 다 어른들이거든요. 이 어른들이 참여하는 이런 컨퍼런스 같은 데 참여해가지고 배우고 네트워킹하고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듭니다. 최근에는 바이오테크라는 프로그램으로 뭐 뉴욕에서도 프로그램을 했었고 NYU에서도 그걸 했었고 그게 이제 바이오테크가 다양한 관점으로 뭐 투자자 입장, 그다음에 이 로보트 약간 그 파이펫 하는 곳, 그다음에 뭐 그 지놈 리서치 센터 뭐 이런 데랑 다 이런 것처럼을 다 체험을 하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콜롬비아에서 또 최근에는 이런 뭐라 그럴까, 코딩이라든가 요 알두이노라든 이 센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약간 뭐 센서를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랑 다 연결시켜서 하는 것들을 약간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이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뭐 버스피드라고 해서 이런 데 가서 실제 그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 엔지니어들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만들어서, 또 말씀드렸듯이 동기부여. 나는 여자인데 나는 이게 코딩 같은 거 이렇게 특별히 관심이 없는데 좀 이건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성향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 피메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통해서 이건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것도 재밌겠네라고 좀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그런 기회도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이것도 보다시피 뭐 페이스북 가서 이거는 뉴욕에서 페이스북 가서 한 거고요. 네, 학생들이랑 가서 이런 걸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 프로그램이 하도 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 사진은 스페인 가서 스페인의 그 설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걸 진행했었고, 뭐 베트남 학생들 초대해서 또 베트남 가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TI라는 프로그램이 확실히 그 4년 안에 굉장히 커졌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이 초트도 AP를 없앴고, 뭐 초트는 뭐 아시다시피 뭐 그 진짜 이재용 삼성 네 삼성전자 그 자녀도 둘 다 이 학교를 갔죠. 아마 지금 딸이 12학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학교는. 근데 지금 현재 추세가 이 학교도 이런 커리큘럼의 변화, 그다음에 이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을 둬서 저희도 이 초트랑 같이 포스터스랑 초트랑 뭐 한 30분 거리거든요. 가서 2주 주말을 걸쳐 해커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해커톤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제공을 하고 그 챌린지에 맞게끔 짧은 시간 안에 뭐 직접 코딩을 또 하고 뭐도 만들고, 그래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고, 그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걸 또 스케일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했었고, 이런 추세 같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파운더스 리그 해커톤이라고 뭐 초트, 뭐 루미스, 테프트, 뭐 그 외 여러 학교들을 초대를 해서 약간 그런 대회, 그러니까 창업 대회 이런 거, 스타트업 대회 이런 것도 최근에 지도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도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뭐 할 수 없고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뭘 할 수 있나라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그 커먼 앱이라고 대학교 원서 지원을 할 때 에세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세이에 이번에 새로 나온 COVID-19 에세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옵셔널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선택 그 건이 있긴 한데 주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거 하고 싶은 걸 못했다든가 뭐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든가 뭐 가족에 누가 뭐 아파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무슨 약간 사유가 있어서 뭔가 인생의 변화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주제로 도대체 넌 뭘 했냐? 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힘들었던 경험을 하는 아이들은 그런 거를 적을 수 있고 힘들다는 거는 이제 비교적으로 힘들었을 경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 대상으로는 이게 기회거든요. 이럴 때 너는 뭘 했는데?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한국 학생들을 보면은 뭐 다 비슷하게 학원을 다니고 있겠고 비슷하게 공부를 하겠고 뭐 SAT 공부를 좀 하겠고 뭐 선행을 좀 하겠고 뭐 과외를 한던가 뭐 이렇게 해서 이 학업적인 거는 다 비슷하게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약간 그런 활동이라든가 의미 있는 걸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일단 막혀 있는 게 되게 많고 뭐 캠프 참여 같은 것도 거의 못 하죠. 뭐 어디 다른 데 해외 가서 뭘 하는 것도 되게 힘들죠. 뭐 국내 자체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전부 다 똑같은 상황에 처지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도대체 뭘 했냐? 약간 이런 토픽 주제로 에세이가 나왔고요. 또 많은 대학교 서플리멘트에서도 이런 거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이게 좀 힘들어하는 애들을 대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잘하는 애들이 조금 자기 했던 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너는 뭘 어떻게 다르게 했나? 약간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드리자면 이 니옴이라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500조 정도 돈을 들여서 최첨단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약간 정말 미래적인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서 아예 그 사막에 처음부터 다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큰 부분이 교육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네, 이 곳에서 글로벌 해커선이 저번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있어서 이 세계 그 학생들을 다 모집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런 약간 줌으로 미팅을 참여하고 또 멘토링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 주제에 맞춰서 주어진 주제에 맞춰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그거를 발표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스포르스 제 지도 학생들이 세계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게 됐고 뭐 코로나 끝나면 갈 수 있겠죠. 이곳에 이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약간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의논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이긴 주제는 그 vertical farm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농사 같은 것도 많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다 약간 더 도시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게 또 다시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 안에서 약간 그런 농사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지 약간 그런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려면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지 되고 이제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잘 만들어서 제출해서 1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좀 뭐 여러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 겨울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것들을 약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대상은 7학년, 8학년, 9학년입니다. 그래서 뭐 중학생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약간 초반에 있는 학생들이 대상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서 뭐 약간 뭐 공부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다기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대학교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 테이킹, 그다음에 챌린징, 얼마큼 챌린지를 하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SE 토픽도 커먼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대학교가 거의 웬만한 대학교가 받는 그 커먼 애플리케이션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너가 제일 힘든 것들,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가 뭐였으며 그걸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주로 학생들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뭐 유학생 같은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학관 자체가 힘드니까 가서 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이 문화 커처 shock 같은 것도 있고 또 혼자 다 극복해야 되는 약간 그런 어려움?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건 누구나 다 힘든 건데 이제 문제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그 챌린지는 있습니다. 모든 유학생들이 다 똑같은 상황인 거죠. 거의 다. 그래서 그런 주제 가지고는 안 통하고 이 약간 좀 업앤다운도 있으면서 좀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극복하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 이제 이런 것들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시도해서 실패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학교들이 지금 그 성적 주는 것도 뭐 ABC 같은 데서 그 mastery transcript이라고 그냥 이 학생은 이 스킬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라고 성적표를 바꾸려는 추세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네, 그래서 저희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TIE의 약간 그 첫 수업, 꼭 들어야 되는 수업 그 상당한 부분을 이 2주 동안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 주제는 여기 지금 보시는 요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커리큘럼은 그 스탠포드에서 뭐 디자인 스쿨, 그래서 D스쿨이라고 해서 그 디자인 띵킹이 요즘 추세거든요. 이게 명문대만이 아니고 포춘 500 회사들도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포함해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 뭐 그다음에 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주로 하는 뭐 케이스 스터디 또 뭐 콜럼비 비즈니스 스쿨에서 했던 마케팅 수업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들었었고 또 이런 데 참여를 했었었고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교수들을 연결을 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짠 게 그리고 이 커리큘럼 자체가 이런 명문 뭐 회사라든가 이런 학교들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배우고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고요. 저희 그 미스포르스 팀인데요. 이 선생님들이 뭐 줌으로 지금 현재 저는 한국에 있지만 다들 미국에 계시니까 뭐 줌으로 참여를 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레슨을 할 테고 이 두 번째 선생님은 저희가 아마 유일하게 미국에서 아니면 지금은 세계에서 특히 여학교가 블록체인 수업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 수업도 저희가 그 워크숍 같은 것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이 프로그램을 약간 하고 나서 두 가지를 제일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요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던 디지털 포트폴리오는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가 했던 것들 뭐 연구를 했으면은 뭐 리서치를 한다면은 리서치 페이퍼 뭐 진짜 유튜버가 된다면은 그 비디오들 잘 정리되어 있는 뭐 자기가 창업을 한다 뭐 패션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 뭐 블로그 아니면 글을 잘 쓴다도 그 블로그를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자기를 뭔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대학교 원서 지원을 할 때 이 홈페이지 만든 걸 링크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스포르스 학생 같은 경우는 제 프로그램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만들게 합니다. 이거를 이 아주 중요한 스킬이니까요. 뭐 멀지 않아서 인공지능이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하고 이럴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걸 함으로써 약간 자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브랜딩을 하게 되고 약간 전략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키워나갈 수 있을까? 또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내 이름을 쳤을 때 내 홈페이지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오게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구글에서 찾았을 때 아, 내 홈페이지가 떴구나 하고 딱 클릭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게 아마 제일 큰 거가 하나겠고, 두 번째는 뭔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피칭하는 게 그 파이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그러니까 세계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니엄 챌린지 같은 이런 세계에 있는 국제 컴페티션 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이번 연도에 대부분 뭐 2021년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꾸준히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저학년을 선택한 게 7, 8, 9학년을 선택했던 게 이게 뭐 1년 프로젝트, 2년 프로젝트 해가지고 점점 뭔가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약간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제일 크게 얻을 수 있는 거고, 뭐 혹시 만약에 지원자가 따님이시고 미스포르스에 나중에 지원을 하거나 학교에 관심이 있으시면 학교에서 크레딧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들었으면 그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고 공식적인 미스포러스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정리해 드리자면 아까 하버드에서 그 소송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왜 동양인들 특히 한국 애들을 안 뽑냐, 그거를 봤을 때는 여기 딱 답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좀 보는 게 이 적응성, 유연성, 무결성, 뭐 용기, 뭐 리더십, 약간 그런 거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도전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점수에서 한국 아이들이 주로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카산드라 린 그 비디오 보신 것처럼 약간 이런 거 저런 걸 배운 것을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간 자기 열정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키워 나가는, 그거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토요일 아침에 뭐 자녀분한테 너 여기 가서 봉사활동 좀 해. 그러면은 좀 억지로 가거나 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서 뭐 어디 가서 시간 때워서 뭐 100시간 채우고 이런 거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뭔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토요일 아침이 뭐 일요일 아침 일찍이라도 이걸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마지막 예를 드리자면 제 학생 중에 하나가 약간 그 10학년 때, 9학년 때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막 SAT 공부와 SAT 바이오 수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얘는 코딩만 하지 딴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한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학부모님이 계셨는데요.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코딩 계속하게 놔두라고. 이 학생은 코딩에 절대 손을 떼지 못할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밤새고 맨날 그랬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큰일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앱을 론칭을 하고 그 앱이 아마 다운로드 숫자가 10만 명이 넘었고 결국에는 회사도 차리고 미성년자라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저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이름으로 해서 설립을 하고 대신에 모든 것은 자기가 다 했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코딩도 하고 팀도 꾸려서 결국에는 네 그런 거를 터뜨렸고, 그 학생이 아마 제 제자들 중에 제일 대학교 잘 간 케이스인데, 이 학생은 지원한 대학교 다 붙었어요. SAT 점수가 뭐 지금 현재 1600 만점 기준을 봤을 때 한 1500도 안 됐던 점수였었고, 뭐 GPA도 90대 초반, 뭐 A- 정도 수준, 뭐 이런 학생이었는데 지원한 학교 탑3가 하버드, 스탠포드, MIT였는데 셋 다 붙었고, 지금 현재 스탠포드에서 아마 지금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약간 학교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에 와서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열심히 해서 4.0 GPA를 갖고 졸업하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이 학교에 와서 뭔가 일을 저지를 애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잠재력을 보여주려면은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도 가만히 앉아 있었지 않았다. 어디 가서 봉사만 한 게 아니고 그 봉사 그 재단을 위해서 내가 이런 앱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성공을 시켜서 뭐 거기에 약간 뭐 기부율을 뭐 몇천 프로 올렸다. 뭐 약간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학생들을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이 사회 나가서 성공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4차 산업 시대 때 성공할 사람들을 원하는 거지 공부 잘하는 올 A를 받는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한국 학생들이 뭐 아무래도 공부 쪽으로는 잘하나 이런 쪽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정말 한국에서 좀 제대로 해서 이런 좋은 제자들을 좀 배출해서 정말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약간 리더들이 뭐 제자가 되고 그랬으면은 정말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만이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또 나중에 추후에 연락을 주시고요. 네, 뭐 가급적이면 겨울에 뭐 자녀분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세만 선생님 설명 잘 들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캠프 등록 시 제공되는 여러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스포터스의 서티피킷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 미스포터스 입학 예정인 학생에게는 TIE 과목을 선이수했다는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미스포터스에 입학하지 않을 학생이라도 TIE 캠프 수업과 관련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면 역시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또한 글로 표현된 트랜스크립트가 제공되며 학생 요청에 따라 미스포터스 추천서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추후 세만 선생님이 운영하는 H프레 컨설팅과 아이비스 컨설팅이 공동 운영 예정인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등록 시 할인이 제공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캠프 등록 시 주어지는 혜택이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며 문의사항은 메이커스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